어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비공개로 국무위원들이랑 간담회를 가진 이후에 좀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예, 예. 근데 현재 결정을 뭐 따라야 되는 거는 맞지만 결정이 나온 상태라 언제까지 해라 이런 건 없다 보니까 예, 예. 사실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에서 결론이 안 나도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법사위라든지 국정조사 특위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주장을 해왔던 게 뭐냐 하면 네.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 이전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으로 지금 그 직무정지가 된 상태인데 그게 국회에서 표결이 과연 151석으로 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200석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냐에 대해서 굉장한 논란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는 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았거든요. 예. 근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151석으로 한다고 그냥 선언을 하고 통과를 시킨 거예요. 이제 그렇다면 과연 그 부분이 맞는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먼저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한 다음에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러면 탄핵이 이게 부당하다 표결이 그래서 만약에 권한대행이 복귀를 한다면 네. 그 이후에 마은영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할 것인지 논의를 하는 것이 맞고요.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했는데 나중에 헌재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복귀가 결정된다 그러면 마은영 재판관을 임명한 것의 효력 그리고 마은영 재판관이 만약에 헌법재판소의 심리에 관여했을 때 그 효력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그 탄핵 심리가 결정 나기 전까지는 예. 사실은 마은영 재판관뿐만 아니고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임명도 보류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주 일부에서는 그러다 네. 보니까 만약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이 인용되는 게 아니라 기각이 돼서 직무에 복귀할 경우에 네.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에서 임명했던 두 재판관 네, 이 예. 임명 효력 문제도 불거질 수 저는 있다라는 얘기도 하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가요? 예, 왜냐하면 이 151석으로 탄핵 의결을 했던 것 자체가 무효라고 선언을 해버리면 헌법재판소에서 예. 그러면 사실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한 모든 대행으로서의 행위 자체의 효력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아, 다만 행정행위, 예. 어떤 행정부 내에서의 어떤 뭐 임명이라든지 네. 인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복귀한 다음에도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추인을 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법원의 판결이라든지 또는 다른 헌법기관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이게 효력이 없어지는 원천적인 무효가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한 논란의 소지가 있는 거죠. 한덕수 총리의 어떤 탄핵 심판도 결과가 어찌 나오든 간에 결정문을 좀 잘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어떤 해석을 예, 하느냐에 예. 따라서. 예, 예. 근데 지금 가장 궁금한 건 그래서 대체 선고를 언제 할 거냐인데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어떤 선고가 먼저 나올 거냐인 건데 예. 한덕수 총리랑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이 뭐 같은 날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요. 예, 예. 어떻게 좀 예상하시나요? 저도 이제 특히 대통령의 이 탄핵 부분은 제가 이제 국조특위나 법사위에서 계속 제가 주장해온 내용은 지금 내란죄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네. 그 최종 결정은 대법원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내란 혐의를 갖다가 빼고 지금 탄핵 심리를 한다는 것도 굉장히 논란 소지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대법원까지 가는 형사재판을 보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은 정지시키고 있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그 전에 예.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결정을 빨리 해서 뭐 인용이든 기각이든 헌법재판소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결정을 먼저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나중에 내란죄 에 대해서 형사적인 그 처벌이 뭐 확정된 다음에 그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 이게 순리다. 저는 예. 그렇게 보고요. 왜냐하면 대법원에서의 어떤 그 결정하고 네. 헌법재판소에서의 결정하고 조금이라도 틀리거나 뭐 일부 증거라도 이게 해석이 달라지면 이건 두고두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되는 거거든요. 예. 네, 그런 부분을 헌법재판소에서 정말 신중하게 저는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탄핵 심판을 정지시켜야 한다. 예, 그리고 그 내란 근거 이제, 조항도 예. 있고요. 또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실제로. 예. 예.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탄핵만큼 중요한 재판이 어디 있겠습니까? 심판을 정지시키는 거면 그럼 직무 복귀가 안 되는 아니는 상태, 거고. 그렇죠. 직무 정지 상태로 예. 대법원에서 내란 혐의에 대한 재판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판단을 받아볼 때까지. 법원에서 정지시키고 있는 거죠. 예. 마지막 질문 하나만 짧게 드릴게요. 민주당에서는 최상목 예.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을 계속 높이고 있는데 구급 공무원에 비유하는 말까지 나왔어요. 예. 그러면서 막 나가는 공무원은 중징계를 해야 된다. 구급 공무원도 막 나가면 중징계한다. 뭐 이런 얘기였는데요. 예. 좀 어떻게 들으셨나요? 예, 뭐 기가 막힐 노릇인데 예. 민주당에서 지금 이번 22대 국회 들어와 가지고 고위직 공무원들 검사를 포함해서 지금 29명의 공직자에 대해 탄핵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일방적인 직무 정지를 시킨 거죠. 그러니까 지금 행정부의 어떤 구성 권한까지도 예. 민주당이 가지고 있다, 좌지우지한다 이런 것을 지금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직사회는 앞으로 민주당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이런 강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예. 그렇지만 이런 횡포들이 이번에 비상계엄을 통해 가지고 민주당에서 이런 잘못을 저질렀었구나 하는 것이 이제 국민들은 다 이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그런 폄하라든지 어떻게 보면 일종의 협박 같은 것도 이제는 통하지 않는다. 예.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인지 뭐 탄핵 얘기 이런 거는 추가로는 안 하는 것 같긴 합니다. 예, 최상목 대행에 못하는 대해서는. 거죠 민주당에서.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